그 다음에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필요적 변호 사건에 대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적 변호 사건은 단지 한두 개의 논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복잡하고 치밀한 논점들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펴서 서브노트로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브노트 6페이지에 바로 20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필요적 변호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문은 일단 33조에 보면은 국선 변호인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선 변호인에 대한 조문은 33조 1항에 필요 국선, 2항에 청구 국선, 3항에 재량 국선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 국선은 100%고 청구 또는 재량에 의해서 일단 원래 청구 국선이나 재량 국선은 원칙이 재량인데 우리 판례는 좀 예외들을 좀 인정하고 있다. 뭐냐면 예전에 이제 행정법 영역에서 재량행위면 무조건 자유재량 알아서 한다라고 했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주 급박한 상황, 최고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 된다. 예로 들면 이게 행정법 영역에서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범죄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경찰이 개입할 것은 재량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사망하기 직전이라든지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개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다. 바로 2009년, 2010년도에 이르러서 이런 걸 재량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외적인 사안들이 이제 나타났죠. 2급 시각장애인이라든지 3급 청각장애인 사안에서는 재량 국선인데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어야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4급 청각장애인에 있어서도 이것은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경우는 청구 국선인데 이 경우도 반드시 선임했어야 된다는 이런 판례가 나왔어요. 바로 이제 이런 국선 변호인을 바탕으로 282조에서 필요적 변호 규정을 만들었고 이 필요적 변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호인 없이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우는 제외하고 변호인 없이 개정 금지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 필요적 변호 규정에 있어서 변호인 없이 개정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변호인 없이 개정을 하게 되면 이제 위반시, 변호인 없이 개정하면 위반시, 일체의 소송 행위가 무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막아내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옛날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끝나요. 뭐 꼬운다면 일체 소송 행위가 무효다. 다만 그 길에 일체 변호인 없이 진행된 그 길만 무효이고 변호인이 선임된 가운데 적법하게 진행된 다른 길의 소송 절차가 무효로 되는 거 아니다. 이 정도 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걸로 이제 이어지냐면 만약에 1심이 필요적 변호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호인 없이 개정해야 됐다. 원래 변호인 없이 개정,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제 일체 소송 행위가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항소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항소심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변호인 없이 개정한 일체 소송 행위는 무효인데 항소심이 1심을 파기해야 됩니다. 1심을 파기해야 되는데 이때는 파기 자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파기 자판만 나왔을 수도 있는데 파기 자판 사유가 되는데 지금은 이 파기 자판에서 공판 중심주의, 직접주의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항소심이 파기할 때는 1심의 증거 조사만을 토대로 하면 안 됩니다. 조사만 토대로 하는 것은 안 되고 어떻게 파기 자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소송 행위를 해서, 즉 새롭게 증거 조사를 해서 후 그것을 토대로 바로 스스로 심판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갈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항상 상소를 하면은 상소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항소 이유와 관련해서 361조의 5에 보면은 필요적 변호 규정 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한 조문도 없어요. 이러할 때는 바로 일반 조항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361조의 5, 1호에 보면은 명시 안 된 것은 다 여기로 판결에 영향 미친 법령 위반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문으로도 이렇게 나와요. 필요적 변호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독립한 상소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조문에 항소 이유 11개, 14호까지 있는데 그 중에 포섭이 안 될 때는 일반 조항인 1호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상대적 상소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만 상소가 적법한데, 여러분 필요적 변호 규정은 검사를 위한 제도나요? 피고인을 위한 제도나요? 당연히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바로 필요적 변호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되었는데 일체 소송행위가 무효다. 단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 때문에 이걸 상소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판결에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판결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상소가 불가능하다. 검사의 상소 이유로 부적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검사가 1심이 국선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서 무죄가 나오니까 필요적 변호 규정 위배하면서 상소를 했다.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무죄가 나온 이상은 목적이 다 달성됐기 때문에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만든 필요적 변호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다. 상소를 받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변호인 없이도 무죄를 나왔는데 어차피 변호인 선정되면 네가 이길 것 같아. 뭐 이런 취지라고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이제 관련 지문들을 한번 서브노트를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국선 변호인 주요 사항과 관련해서 일단 필요국선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보통은 다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때 한정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후 법정 구속이 됐다. 이걸 제외한다는 것은 불구속으로 진행되어서 원심 절차, 법정 구속 되기 전까지는 불구속이니까 그 기간에 변호인 선임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이고요. 자, 그 다음에 2급 시각장애인이나 3급 청각장애인은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냥 재량국선이나 반드시 선임했어야 된다는 판례. 그 다음에 4급 지체장애인에다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 4급 지체가 이른바 곱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경우에는 청구국선이고 청구했으면 반드시 선임했어야 된다. 이렇게 판시한 바 있고요. 자, 내려가서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은 국선 변호인 조문을 깔고 간다. 그래서 필요국선부터 농하자, 심신장애 의심이 있을 때, 이것은 정신능력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 70세 이상을 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구속된 때 단기 3년 이상에서 3자에서 농심 미치구쌈 항상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구국선은 빈곤할 때 한다. 그래서 청빈, 재량국선은 재량으로 선임하는데 바로 명시의사에 반할 수 없다 해서 재명 이렇게 외워뒀어요. 그리고 청구국선이나 재량국선이나 원래 재량인데 조문을 보면은 하여야 한다,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표현에도 불구하고 재량이다. 조문으로 나와서 헷갈리지 말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적 변호 사건은 뭘 말하느냐. 필요국선, 그 다음에 청구 또는 재량으로 일단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 나아가 우리 판례는 어떻게 비록 청구 재량으로 선임되지 않았어도 2급, 3급 장애인, 뭐 시각 청각 장애인이라든지 4급 지체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선임했어야 된다. 이런 사건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다만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만약에 선임도 없이 변호인 없이 개정하면 기일의 일체의 소송행위는 무효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할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제1심의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변호인 없이 진행 시 항소심은 무효니까 돌려보내고 싶지만 아니다. 다시 증거조사해야 해요. 새롭게 소송행위하여 소송행위요. 스스로 파기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국선. 청구국선 이렇게 청구권이 있는 것은 항상 청구권이 없는 것, 직권으로 하는 것 차이가 청구시 법원은 설령 기각에도 반드시 결정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곧바로 빠른 기간 내에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8번째, 국선변호인 선임 결정.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보통항고 불가능하고 재항고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나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단퇴정, 퇴정명령을 받으면 법원은 변호인의 출석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고 심리 증거조사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318조 2항의 취지상 증거동의도 의제된다. 이것은 방어권, 변호권의 남용이다 얘기했고요. 그러나 통선은 당연히 심리 판결도 안 되고 증거동의도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 학설과 판례를 좀 구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문과 관련해서.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상소 이유와 관련해서도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얘기를 합니다. 361조의 5.15나 383조의 1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조문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입니다. 이런 것들은 각 호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법령 위반을 모두 포섭합니다. 일반 조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조문에 없다라고 하면 상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하나야만 된다. 그래서 상대적 상소 이유는 단지 법령 위반이 있다고 적법한 게 아니라 상소하는 사람이 법령 위반으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령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이 없으면 일체의 소송행위는 무효지만 이것은 상대적 상소 이유입니다. 그 결과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1심이 진행되었는데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의 이익을 만들어준 거였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 볼 수가 없고요. 기타 이런 것들 수사상 불법 접견교통권 침해 공판정서 열람 등 사건 침해 위법한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 등등은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하나여 상소 이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판례 지문으로는 이렇게도 나와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독립한 상소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것도 아니에요. 명시적 규정이 없으니까 이것은 일반론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상소 이유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서 5번 문제를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필요적 변호와 관련해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도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1심 공판이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의 심리 결과에 기하여 이게 새로운 소송행위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소송행위에 기초한다. 기초해서 다시 판결해야 된다. 세 번째,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출석 없이 실체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심리 절차는 무효이다. 공판기일이 7번 있었어요. 그 중에 3개는 변호인이 없었다. 그 심리 절차는 위법하지만 그 이외의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 이건 변호인이 선임됐다는 얘기고요.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것도 많이 나온다. 그 심리 절차는 무효, 그 이외의 절차는 무효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신문을 하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이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영장이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이게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관련되는 지문이 2개가 있는데 여기다 메모해서 비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이때는 영장이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1심 선고시가 아니라 1심까지. 1심 선고시는 아니다. 왜 아니냐? 시급 대리의 원칙은 맞는데 시급 대리의 원칙은 선고 후에 항소도 할 수 있고 이유서 제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비교할 것은 체포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심일 청구 시 원래 이제 33조를 준용한다. 이것은 33조와 관련해서 국선 변호인 선임하는 거예요.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이때는 신문 없이 기각된 경우라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선임하면 1심까지 효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된 경우를 제외. 반면에 체포구속 적부심에서는 신문 없이 기각된 경우를 포함. 이거 그냥 외워도 되는데 나중에 시험 가서 어떤 게 어떤 건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냥 외우면 되는데 헷갈릴 때를 대비해서 꼭 이해를 해둬야 돼요. 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아직 구속 안 됐어요. 영장이 기각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장 발부시.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불구속이라는 거예요. 불구속을 제외하고 이 얘기는 구속 시에는 구금된 경우에는 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반면에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 시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언제 청구해요? 체포구속 상태에서 청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신문 없이 기각됐다. 체포구속 적부심이 기각됐다. 적부심이 기각됐다는 것은 계속 구금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계속 구금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구금하니까 선임해야 된다. 사실은 표현은 차이가 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다. 계속 구금된 이상은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걸 전제로서 다시 한번 보면 영장이 청구되어서 신문을 하는 피의자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영장이 기각됐다. 불구속됐다. 그러면 이제 없어도 되죠. 영장이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이 되어야 1심까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제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금방 보듯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서브노트를 정리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1회를 마치면 거의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1회가 끝난 다음에 몇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이걸 발췌해 가지고 서브노트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5번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